요게 두 번째 자동결산입니다.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죠. 자, 우리가 저번에 자동결산이라는 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가 숫자만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붕괴 끊어준다라고 했죠. 꼭 외워주시는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원재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기말 원재료라고 되죠. 기말 원재료. 자, 여러분의 기말 원재료라고 시험에 나오면 기말 원재료를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기말 원재료 금액이 300원이다 라고 주면 여기다 300원 이렇게만 넣으시면 끝나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 기말 제공품이 예를 들어서 400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400원만 넣으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좀 이따가 몰아서 할 겁니다. 실기는. 그 다음에 자 기말 제품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밑줄 치는 건 컴퓨터 알아서 커서 가요. 여기 기말 제품 쪽에다가 500원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30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이 몇 번 연습만 해주시면 좀 이따가 실기할 때 봐드릴게요. 좀 외워주시고 자 여기 됐고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41페이지로 가요. 41페이지. 자, 여러분 여기 유형자산은요. 출제가 다 잘 돼. 이론하고 실기에서 출제가 다 잘 되니까 여기는 꼭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자, 우리가 유형자산은 핵심이 여기에요.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은 일단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목적인데 당연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왜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사용하려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주시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가끔씩 시험에 내거든요. 내가 토지하고 건물 있죠. 부동산 부동산을요 왜 샀냐면 영업활동에 쓰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학원을 하려고 이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라 이거 시가 오르면 팔려고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집값 많이 내려갔잖아요. 건물값이랑 그래서 이제 곧 금리가 내려가겠지? 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산 거예요. 나중에 오르면 팔려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건물 토지라는 계정 과목 안 써요.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시험에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을 하면 그때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암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하실 게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어떤 목적인지를 꼭 잘 봐주셔야 돼. 투자 목적으로 나면 계정 과목을 토지 건물 쓰면 점수 없거든요.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 문제인데, 자, 여기 화면.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분들은 부동산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말 문제. 알죠? 뭐 이건 어렵진 않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정의가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돼요. 유형이니까 유형. 그리고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뭐냐면 우리 유형 자산의 개정 과목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딱히 어려우신 건 이쪽에 뭐 보시면 자, 우리가 뭐 차량 운반구는 탈 것들을 내가 구입했을 때 다 자산으로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 뒀습니다. 그게 비행기든 뭐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승용차든 다 차량 운반구예요. 맞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구축물은 낸 적이 없으니까 구축물은 무시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개정 과목 요 건설 중인 자산일 거예요. 여기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살 때는 직접 외부에서 사죠. 외부에서. 외부에서 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자산을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얘가 건물 같은 걸 못 지어. 내가 건물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건설업자인데 내가 건물을 내가 꿈이 뭐냐면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왜냐하면 내가 직접 건물을 지으면 인건비 같은 거 절약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개정 과목을 여기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해요. 여기 유형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인데 아직 건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개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겠죠, 건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내 손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철근 같은 거 투입하겠죠, 사겠죠. 그럼 철근 같은 거 여러분들 살 때 건물이 완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은 완공되었을 때 쓰는 개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일단 하는 거. 왜냐하면 자산을 내가 건물이라는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우리 회계 대원칙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건물로는 처리를 못 해요.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잠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잡아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이 더 이상 아니니까 건설 중인 자산 빼서 건물로 바꿔주면 되는 거, 대체시켜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 정도만 아마 요 개정 과목이 딱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건설 중이잖아요, 건설 중. 자, 그럼 이제 말 문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이 감가상각 진짜 중요하죠. 회계하고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이 진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감가상각 좀 들어보셨나요? 감가상각이라고? 감가상각? 우리가 감가상각은 가끔씩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사용하다 보면 애가 낡죠? 그리고 사용하니까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비라고 감가상각비. 근데 우리가 토지는 일단 감가상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토지는 감가상각을 왜 못하냐? 라고 하면 사용기간이 무한해요.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맞죠? 토지는 우리가 불탄다라고 해도 하더라도 토지가 없어졌다라는 표현 안 쓰죠, 여러분들. 건물은 불타면 건물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완공이 안 됐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아직. 됐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못하고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가상각 못하는 두 가지 외워주십시오. 두 개, 토지, 건설 중인 자산.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에어컨 좀 온도 낮출까요? 18도로? 자, 보시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 출제가 이론 실기 다 잘 되는 곳입니다. 여기요. 특히 우리 시험에서 취득 원가가 가장 중요한 챕터를 꼽자면 유형자산이 진짜 가장 중요한 챕터예요. 취득 원가. 자산을 뭘로 볼 건데? 자, 여기. 자, 들어보세요. 자, 여기 특히 설집인데요. 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1억 주고 매입을 했어요. 한 10개. 기계장치 한 1억 주고 10개 매입했어요. 그럼 일단 1억은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기계장치 10대를 설치할 어떤 장소를 마련을 하려고 그 장소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2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 설치비는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계장치를 내가 원하는 장소, 설치한 게 원하는 장소에 내가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라는 취득원가 개념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비 나오면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에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도 출제 많이 하고 뭐냐면 이건 이미 했는데 우리 그 전문가 있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분한테 토지를 매입할 때 중개수수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내야지만 그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러분들의 법적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법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상태로 쓰기 위해서 지출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의 관점에서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은 자산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회계에서 워낙 많이 내니까 출제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지금은 안 할게요. 지금은 서로 간에 마음 아파서 지금은 아직 위에서. 자, 그 다음에 요 네 번째가 출제가 가장 많이 돼. 네 번째는 이론 실기에서. 네 번째. 자, 조심. 자, 우리 여러분들 취득세라는 세금은 무조건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좀. 우리 취득세는 1년에 한 번씩 내요? 아니면 취득할 때 한 번만 내요? 그렇죠. 취득할 때 한 번만 내고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인정 못 받습니다요. 그렇죠. 그리고 번호판도 여러분들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쓴 것도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번호판 내 소유권 인정받기 위한 거네, 자동차를요. 회계 관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동차 가지고 계시면 1년에 자동차세 2번 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면 6월 1일 날 재산세 내세요 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하고요, 자동차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거예요? 보유 과정에서 내는 거예요? 보유 과정에서 내고 우리가 매년 내는 거죠. 그럼 보유 과정이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취득은 끝난 거예요.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뭐냐, 회계는 취득 이후의 지출은 원칙이 비용입니다. 취득 이후에. 그거는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있죠? 얘가 시험에 나오면 얘는 개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버려주셔야 될 게 일상생활의 공과금과 회계의 공과금이 다른 의미예요. 이거 설명드렸었나? 회계에서의 공과금하고요. 일상생활의 공과금이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공과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 얘기하죠. 일상생활은. 회계에서의 공과금은요.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을 공과금이라고 불러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벌금. 벌금이 공과금은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벌금은 세금은 아닌데 세금 아니잖아요. 세금 내세요 할 때 벌금 내세요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벌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 맞죠?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회비입니다, 회비. 그 단체가 유지가 되려면, 우리 단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럽 말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법인이 단체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이제 회사가 속할 때 그 단체에 회비 내는 것도 공과금이라고 해요. 왜냐면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니까 세금은 아니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회계하고 세법 하실 때만큼은 공과금을 우리가 강제적인 성격인데 세금 아니다라고 꼭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금이 합쳐진 겁니다. 개정 과목이요. 알죠? 꼭 암기 워낙 중요합니다. 출제 많이 했어요. 좀만 참으세요. 한 방에 할 테니까 실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시운전 들어보세요. 시운전? 시운전? 시운전이 대리운전 아닙니다. 시운전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기계나 이런 것들도 운전한다라는 표현 써요. 자동차만 꼭 운전한다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 실제로 반도체 장비 중에서 2천억짜리 장비 있어요. 여기 미국 어떤 회사, 미국 네덜란드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하나 뭐 EUV인가? 뭐 극자외선 막 쏘는 거 있대요, 막. 그래서 뭐 슈퍼을? 우리가 막 우리 갑질하다라고 하는데, 을 중에서 우리가 갑질하는 을, 갑질하는 을, 슈퍼을, 걔네들밖에 못 만들거든요. 미세한 공정. 2천억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10개 사오면, 10개 사오면 2조 줬네, 2조. 그러면 2조를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잘 줬겠지? 라고 하면, 가동부터 먼저 해요? 아니죠.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봐야죠. 그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 아는 후배도 그 시운전 하러 다니고요. 그죠? 그러면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테스트 하는 사람한테 돈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인건비 나간 거니까 인건비 나간 거니까 비용 처리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기계 장치를 정상적인 상태로, 즉 정상적인 상태가 적당하게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잖아요. 쓴 거니까 걔네한테 한 300만 원 줬다라고 하면 걔도 기계 장치 더 해줘야 된다라는 회계의 관점에서. 관점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관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제품을 시제품이라 시제품. 시제품이요. 그럼 여기 시제품 매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죠. 말 꽤 어렵잖아요. 갑자기 시제품 매가액은 취득원가에서 뺀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들어보실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시운전 하는데 300만 원 썼죠? 근데 시제품 나와서 5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순수하게 얼마 쓴 거예요? 시운전 하느라고. 250만 원 썼죠? 그럼 250만 원 더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운전비 300만 원 더하고 그 다음에 시제품 매각액 50만 원 빼라. 그럼 종합하면 뭔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순수한 시운전비 더하세요. 그 말이에요. 요거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왜냐 가끔씩 계산 문제 내거든요. 계산 문제. 순수한 여러분들이 시운전비 더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3페이지. 유형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동네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일단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용어가 그지 같아요. 진짜로. 예.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렇죠? 지금 잘 나와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들어보시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취득 이후의 지출은 원칙이 비용이다라고 해서 취득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이 사용 목적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건물을 취득을 했는데 다 계단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미 취득이 끝났죠. 건물이 완공됐다라는 거. 근데 다 계단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할까요? 계단만 있으면? 잘 이용 안 하려고 하겠죠. 만약 26층짜리 건물이면. 26층 올라가 봐요. 사람 죽지. 김종국 씨는 가능하겠죠. 그 올라가는 되게 좋아하시던 유튜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사가 안 되겠다. 빨리 엘리베이터 설치하자. 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또는 지금처럼 더운 날은 여러분들 특히 건물에 또 에어컨 쐬러 많이들 가죠. 백화점 같은데. 그렇죠? 그럼 분명히 취득 이후의 지출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건 가치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야, 취득 이후의 지출이지만 이렇게 사용 가치를 높이는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지출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 가치가 늘어가지고 취득 후의 지출이지만 자산으로 처리하는 지출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름답게 자본적 지출이라 불러요. 참 용어 그지 같죠? 이름만 놓고 보면 자본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실기에서 많이 나오고 이론에서도 많이 출제. 암기사항.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또는 내용연수를 연장한다라는 건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여러분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라면서요. 됐죠? 그러면 사용기간이 있을까요? 사용기간. 그 사용기간을 외워주셔야 돼요. 내용연수라고, 내용연수. 됐죠? 내용연수라고 나오면 사용기간이란 뜻입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늘리는 지수도 분명히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자본적 지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 실제 시험에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산 처리하라라는 말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적는 건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기준에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대로 냅니다.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기준에 이 사례가 있고 이 사례 가지고 내버려요, 바로. 보시죠. 제가 방금 사례 든 게 얘입니다. 여기. 빨간색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또 시험에 대표적으로 내는 게 우리가 빌딩에서 피난시설 있어. 비상계단 같은 거.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피난시설 같은 게 비상계단 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확장이나 증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전자공시를 보면은 캐파라고 캐파. 죄송해요, 여러분들. 영어 괜히 있어 보이려고 좀 썼어요. 맞죠? 캐파를 확장한다라는 게 여러분 왜 확장해요, 회사들이? 생산량을 왜 확장해요?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주문 안 들어오는데 확장하는 거 미친놈이죠, 그거. 그렇죠?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장하거나 증설한다라는 건 그만큼 주문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생산량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돈을 써서 늘리는 거예요. 알죠? 삼성전자도 아마 최근에 그 발표했죠. 10년 동안 30조 투입한다고 저기 용인에다가. 안 들어보셨나? 그래서 지금 용인 집값 뛰고 있을걸, 아마? 그렇죠, 용인. 용인 사시는 분 부러워요. 부러워. 그렇죠, 거기 하이닉스도 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반도체가 안 좋긴 하지만 경기가. 됐죠? 자,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기계장치를 썼더니 선생님 그럼 자본적 지출은 기계장치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시험에서 자본적 지출을 하면 기계장치 쓰고요. 만약에 자본적 지출한 게 건물이면 건물 쓰세요. 그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본적 지출을 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 말입니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돌아오면 기계장치 쓰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알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바로 실기 쭉 갈게요. 자, 얘는 이름이 더 웃겨요.
자, 이름이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수익처리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잘 냅니다. 비용입니다. 시험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비용 잡아라 그 말입니다. 비용 잡아라. 알겠죠?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아까 했던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건 여러분 거의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꼴이죠. 확장하거나 그런 거. 그렇죠? 삼성전자가 막 6개월에 한 번씩 확장하진 않아요. 돈이 썩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기계를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유리창 갈아 끼우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페인트 칠하거나 기계 장치 수리하거나 유리 갈아 끼우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를 늘리는 지출이에요? 아니죠. 그냥 현상 유지예요, 유지. 맞죠? 뭔가 유지하는 거지 가치를 늘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주기적인 지출이니까 그냥 비용을 떨자라는 거예요. 알죠? 걔를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안 주고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이딴 식으로 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이 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은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라고 할 때 어떤 계정 과목이 써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두 개예요, 두 개. 반드시 외워주신 두 개입니다. 자, 원칙은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원칙은 수선비 써요. 우리 회계에서는 수리를 수선한다라고 합니다. 수선. 요게 원칙.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예외. 이게 차량과 관련된 비용인 거예요. 맞죠? 여기. 차량을 수리하거나, 타이어 갈아 끼우거나, 또는 차에 기름 넣거나, 차에 주차요금이나 톨게이트 요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각종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선생님,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다 차량 유지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자동차세도 차량 유지비군요. 그럼 자동차세, 세금이잖아요. 선생님, 세금도 비용이니까 차량 유지비.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세금과 공과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비용 처리하는 건 세금과 공과. 얘네들은 세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예요. 차량 유지비 아닙니다. 아셨죠? 이것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뭐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차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차면 차량 유지비고 아니면 다수선비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기출문제 실기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입니다. 교재.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00 어딨지? 일단 323페이지입니다. 323. 교재 323페이지 가십니다. 교재 323페이지. 교재 323페이지에 6번 있죠? 6번. 교재 323페이지에 6번입니다. 회사는 1033번 가주시면 돼요. 1033번. 자, 문제 좀 풀어주세요. 6번.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여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는 말 있죠? 여기 자본적 지출이요. 그러면 얘는 자산 처리하라라는 뜻이니까 비용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자산 처리니까 관련된 지출한 자산이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뭐 거셨냐면 건설 중인 자산 많이 잡았어요. 그게 틀렸습니다.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 증축. 그렇죠, 그렇죠. 증축 때문에. 증축은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후자예요, 후자. 신축이 새로 짓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신축이면 처음 건물 짓는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지만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는 건물이었을 때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해되세요? 좀 난이도를 좀 장난친 거예요. 네. 그래서 11월 8일 날 차변의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1,500만 원이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잡아주시는 문제였습니다. 건물 보통 예금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친 적이 없는데 이때 좀 많이 틀렸어요. 이 문제 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배웠던 거 좀 해볼게요. 어디 가주시냐면 여러분들 326페이지 326 자 326페이지에 2번입니다. 326페이지 2번 맨 위에 326페이지에 맨 위에 2번이고 요거 오류 수정 문제 우리 했었죠. 오류 수정 기존에 입력이 되어 있고 올바르게 고치는 거 아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326페이지 맨 위에 2번 오류 수정은 입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거예요. 새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해가지고요. 복습을 잘 하고 계시는지 좀 볼게요. 들어가세요. 오류 수정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 이거 28페이지 쪽 28페이지 쪽 28페이지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회계 처리 있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아니, 요 지금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가 28페이지 이론과 관련 있는 실기다 그 말이에요.
알죠? 우리 그거 있잖아. 원래 자 여기 자 우리가 원래 그 자산 취득하면서 쓴 거는 자산이 되는 게 맞다라고 했죠. 딱 하나 예외가 뭐였어? 얘였어.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가 취득할 때 수수료를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요거죠. 일시 보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면 요거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보니까 수수료 여기 수수료도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 그냥 얼마야? 101만 원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들어가 보시면 101만 원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날짜가 11월 29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 101만 원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뺀 나머지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잡아야죠. 그죠? 그럼 금액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00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00만 원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오류 수정에서는 우리 적요가 유일하게 채점 대상인 게 어저께 배우셨던 타계정 대체만이에요. 유일하게 채점 대상.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쌩까셔도 쌩까셔도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변에 뭐 적어요? 우리 수수료. 수수료 비용 적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맞죠, 이거? 수수료 비용 적고 이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 적어야죠.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이 아니니까요. 그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입력을 하건 이렇게 오류 수정을 하건 기본적인 이론이 돼야지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있으면 못 고쳐요, 이거. 알죠? 그래서 이걸 지금 왜 하냐면 또 복습차 잃어버린 그 있잖아.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기억을 찾아서 그래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또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왜냐면 중요하니까 347페이지 347 자, 347페이지에 2번입니다. 2번. 이거 안 했죠? 2번 했나요? 했나? 347페이지 2번. 안 했죠, 여러분들? 자, 347페이지 2번 부탁드려요. 회사는 1013번. 347페이지 2번.
자, 여러분 여기 보죠. 음. 자, 조심하실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약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계약. 여러분, 계약은 회계상 거래예요, 아니에요? 계약. 회계상 거래 아닙니다. 우리 계약하고 말로 떠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은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맞죠? 자, 300만 원에 판매하고 말로만 한 거잖아요. 계약하고 실제로 계약금만 받은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계약금을요, 당좌 수표로 받았죠. 우리가 당좌 수표를 주면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지만 잔고가 당좌 수표 받으면 난 가가지고 현금으로 찾아요. 그래서 요거 현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조심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그죠? 기억나시죠? 복습 좀 부탁드려요. 좀만 이렇게 쓰지 말고. 예. 자, 그래서 10월 13일 날 차변에 현금 60만 원만 의미 있어요. 이렇게 납입합니다. 그 다음 우리 계약금 받으면 계정과 뭐 쓰죠? 선수금, 그죠? 선수금은 성격이 부채, 선수 들어가면 다 부채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받은 부채가 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선수금 대변에 적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만 상사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아래 문제 5번 있죠? 똑같은 페이지. 시험에 카드도 내거든, 카드. 네. 자, 347페이지고요. 여러분 질문 좀요. 혹시 신용카드는 현금 거래예요? 외상 거래? 신용카드. 외상 거래입니다. 알겠죠? 외상이면 판단해야 되겠죠. 내가 재고 자산을 팔았냐? 샀냐? 재고 자산 아닌 걸 팔았냐? 샀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요. 알죠? 자, 5번 부탁드려요. 347페이지 5번. 그리고 여러분들 채권 채무면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 잘 걸어보세요. 거래처. 여기서 거래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채권 채무에 거래처 걸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거래처가 카드 회사인지 카드 회사 아닌 다른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음.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선 아예 줬죠. 비품을 구입했다라고요. 그럼 비품이면 우리가 비품이면 이거 저 자산인데 뭐 상품이 재고 자산은 아니죠? 그렇죠? 재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건 외상으로 구입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정과고 아예 줬죠. 미지급금을 사용하라고. 왜냐하면 재고자산 매입한 게 아니니까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써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여기는 300만 원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2월 28일에 차변의 비품 300만 원 줬고요. 자산이 느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면 부채잖아요, 부채.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일단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중요한 게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대변의 미지급금은 채무잖아요. 그럼 채무면 거래처 걸어야죠. 그죠? 거래처 어디 걸어요? 거래처가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윤서전자가 내가 산 곳이고요. 공기청정기. 그죠? 한 곳이고 그 다음에 CT카드는 내 카드입니다. 내 카드. 둘 중에 뭐 겁니까? CT카드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외상으로 샀으면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 카드 결제하시잖아요. 그럼 다이소한테 갚아야 돼요? 카드 회사한테 갚아야 돼요? 카드 회사 거셔야 된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카드 거래면 꼭 채권 채무에 거래처는 카드 회사입니다. 주의. 그래서 여기에서 시티카드 거셔야 돼요. 아셨죠? 이것도 주의, 이거 잘 내거든요. 시험에 실제 카드 많이 냅니다. 네,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거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디냐면은 351페이지. 교재 351페이지에 맨 위에 3번이에요. 교재 351페이지에 맨 위에 3번입니다. 교재 351페이지 맨 위에 3번 있죠? 요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문제 읽어보시면 요거 입력하는 걸까요? 요거. 이거 보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쉬워요. 아니다, 난 나의 노력으로 해보겠다라고 보지 마시고 입력하시고. 그래서, 혹시, 난 너의 도움은 필요 없다. 난 돈 받는 거 싫어하니까 닥치고, 내가 일 관련다라고 하시면 그냥 하세요. 갔어요. 네. 오늘 나 내려다 줄. 살 뺐다며. 초록색에만 입력하는 초록색에만. 음. 그럼 자동 결산 하시는 분들은 초록색밖에 입력이 안 돼요. 금액 나머지는 막혀져 있습니다요. 왜 초록색이 안 되지? 음. 음. 여러분 거기에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자동 결산하면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끊겨요. 알아서. 자동 결산한 얘기가. 응? 응? 요거 우리 자동 결산 어디로 갔어요? 여기.
안 했었나? 선납세금도 안 나오셨었나요, 그때? 몰라요. 금요일 날 했나? 아, 맞네, 맞네. 여기. 영상 안 올렸죠? 그랬나? 단톡방에?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 초록색이 금액만 나오죠. 관련된 초록색. 관련된 초록색. 네. 자, 열어볼게요. 자, 일단,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뭘 외워주셔야 되냐면, 자동결산이다라는 걸 이걸 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지금 지금 문제가 문제 5번 유형이거든요. 문제 5번 유형 결산? 문제 5번 유형이 우리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면 원래 일반 점표 입력에서 차변 대변 근처. 근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제가 우리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입력이라고 적어드렸잖아요. 자동 결산에. 예, 그럼 여기에 결산일 현재 재고 자산이 기말 재고 금액이 기말 원재료 440, 기말 제공품 500만 원, 기말 제품 560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결산 차변 또는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이라는 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자동 결산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끊어 지가 알아서. 진짜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자동 결산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죠. 여기. 어디서 해요? 자동 결산. 그렇죠. 여러분 외워주셔야지. 1시 방향에 있는 결산자 입력에서 합니다. 여기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 가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찾기 기능이 컨트롤 F거든요. 단축키가 또는 마우스 우클릭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원재료가 있잖아요. 원재료라고 치세요. 원재료라고 치면 여기 원재료 비로 가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 원재료 비로 가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아마 화면에 녹색 있으니까 녹색밖에 금액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이니까 기말 원재료가 되겠죠. 맞죠? 그럼 기말 원재료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눈길을 딱 잘 보시면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있죠. 보이세요? 요게 문제에서 언급된 기말 원재료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440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440만 원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또 기말 제공품이 문제에서 500만 원이라 돼 있죠. 그럼 여기 기말 제공품은요, 좀 이렇게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기말 제공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그럼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금액을. 아셨죠? 여기에다가 500만 원. 그리고 여기 기말 제품, 여기 있죠? 기말 제품. 기말 제품 여기에다가 560만 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끝이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얼마나 쉬워요. 30초 컷 나와요, 진짜로. 좀 몇 번 요쪽 땡기시다 보면 계속 익숙해져야죠, 메뉴는 좀. 56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컴퓨터가 알아서 붕괴를 끊어주는 게 자동 결산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이 뭐 그냥 챗 GPT도 아니고 아직은 야 붕괴 좀 끊어줘 말로 했더니 갑자기 붕괴 끊어. 좀 웃기잖아 여러분들 아직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은 듣고 버리세요. 나중에 자동 결산을 다 풀고 여기 11시 방향에 전표 추가라는 키를 누르면 컴퓨터가 붕괴를 끊어요. 그쵸? 컴퓨터가 붕괴를 끊는데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여기 결차, 결대 이렇게 끊어요. 결차가 결산 차변이고 결대가 결산 대변이거든요. 이거는 자동 결산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수동 결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변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결차 결대 안 했잖아요. 수동 결산은 차변 대변 했지. 알죠?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끊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끄는 겁니다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냥 그거는 자동 결산으로 끊으라는 얘기구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8시 20분에 2교시 들어갈게요. 10분 쉬시죠.